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조속한 검찰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않은 채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문건 유출이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는 게 대통령의 상황 인식으로 해석됩니다.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근거도 없는 내부 문건을 활용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대변인은요. 헛소문이 사실 확인 없이 동양이란 이름으로 문건에 남기고 그 문건이 외부 유출된 일은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태라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기용 대변인은 비선 실세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의혹이 밝혀졌는데 문건 유출 경위 수사로 물꼬를 돌려서 사태를 모면하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가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쳐놨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공훈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명예훼손과 문건 유출로 나누어서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요. 일단 문건 유출 부분은 특수 2부에 배당을 했고요. 네. 명예훼손 부분은 그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 분리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옛 중수부 기능을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대통령이 이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건 유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의 진위 여부가 더 관심사일 텐데요. 만약에 문건 유출 쪽으로 수사에 초점이 더 맞춰진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청와대는요. 이 지난주 세계일보가 VIP 측근 동양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 그리고 또 사자방. 네. 사자방이라고 하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문제. 이 문제가 국회에 좀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네. 연계해서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네, 참 묘한 시점입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내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네.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의도에서는 뭐 빅딜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네. 허언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요. 정치라는 게 딜 아니냐면서 연계 처리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이 정치권을 강타한 지금 시점에 여당이 이렇게 연계 처리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다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내일 네. 예정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뭐 내일 자정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여야가 지난주에 이 누리과정 순중액 국고 지원을 비롯해서 담배세 그리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여러 가지 쟁점을 타결하긴 했습니다. 타결했었죠. 네. 네. 그런데 여전히 좀 장애물이 남아 있죠. 바로 이 예산 부수 법안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일단 기재위에 이 조세 소위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 위주로 협상을 시도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이 야당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 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마련해서 본회의장에 올린 다음에
표 대결을 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요.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정부 예산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네. 자, 인천의 한 대학 부속 병원에서 말이죠. 의사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채 집도를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참 일입니까? 믿기 이게? 어려운 소식입니다. 네. 지난달 28일 오후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성형외과 전공이 1년차 A씨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 B군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병원은 오늘 그 의사를 파면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3살짜리 B군은 이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졌고요. 턱 부위가 찢어져서 이 병원 응급실을 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면서 B군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항의가 이어지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서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A 의사를 파면 조치한 데 이어서 성형외과 주임 교수 그리고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해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러시아 베르게 인근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좌초된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조산업의 명태잡이 트롤선인 오룡호가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40분경에 러시아 베링에 좌초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러시아 감독관을 포함해서 한국인 선원 11명 그리고 외국인 선원 51명 등 총 6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한국인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는 현재 침몰된 상태고요. 이 사고 해역 주변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룡호는 건조된 지 무려 4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10월 7일 62명을 싣고 출항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서 숨지면서 시작된 퍼거슨 시위 사태. 이 사태가 넉 달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퍼거슨 시 당국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인구 구성을 반영해서 흑인 경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작은 도시인 퍼거슨 시의 경우에는 주민의 67%가 흑인이지만 흑인 경관은 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또 흑인이 경관으로 일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학제도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경관의 직무 수행 결과를 검토할 시민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타임즈는 퍼거슨 시의 역대 시장은 물론 시의원, 경찰, 수뇌부 등을 소수의 백인들이 장악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조성된 흑백 갈등이 이번 사태의 대제적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퍼거슨 소요 사태가 미 전역으로 번지는 가운데 흑인 소년하고 백인 경관이 포옹하는 사진이 화제라는 얘기가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진은 지난 2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위 현장에서 한 사진 작가가 찍은 건데요. 네. 12살 흑인 소년 데본트 하트는 프리허그라고 쓴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가했고요. 네. 이를 본 브렛 바넘이라는 백인 경관이 자신도 할 수 있느냐고 묻고는 포옹을 하는 장면을 찍은 네. 사진입니다. 당시 하트는 울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네. 바넘 경관이 이유를 물었더니 백인 경관이 흑인 청소년을 마구 대한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고 했고요. 네. 그러자 바넘 경관이 이해한다. 미안하다면서 포옹에 앞서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흑백의 포옹 장면을 찍은 사진 작가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고요. SNS와 CNN 등 주요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위 한복판에서 이뤄진 이들의 감동적인 포옹이 흑백 인종 간 대립으로 얼어붙은 미국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소통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과학자 제임스 왓슨. 이가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놔서 팔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제임스 왓슨 하면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저명한 과학자입니다. 네. 전 세계 교과서에서 그 이름이 빠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엄청난 부를 쌓았어야 했지만 왓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007년 흑인이 백인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종차별적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왓슨의 표현을 빌자면 자신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네. 자신이 수십 년간 소장으로 일하던 연구소와 기업 이사회에서 쫓겨났고요. 강연, 출판 등 모든 활동이 취소되며 수입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과학자들의 꿈인 노벨상 메달까지 경매로 팔아야 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네. 노벨상 수상자가 생전에 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건 왓슨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왓슨의 노벨상 메달은 오는 4일 뉴욕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고요. 네. 낙찰 가격은 우리 돈 27억여 원에서 38억여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네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간의 1000년이 넘은 갈등을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화합을 촉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파격적인 행보로 인기를 끄는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네. 사흘 일정의 터키 방문 마지막 날 정교회 성조지 교회에서 총대주교 바르톨로뮤 1세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뒤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동방정교회 총대주교 바르톨로뮤 1세가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는 교황의 수장권 인정 문제를 두고 벌어진 1054년 대분열 사건으로 갈라졌습니다. 두 종교는 지난해 3월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식에 바르톨로뮤 1세 총대주교가 1000년 만에 처음 참석하면서 화해를 모색해왔습니다. 네, 좋은 일이로군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정치개혁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시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예. 일각에서는 룸편 아니시냐. 그렇습니다. 뭐, 근데 요새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과로사는 안 하셨군요. 예, 주로 이제 강연 다니고, 네. 뭐 TV 토론 나가고, 네. 또 뭐 최근에 책도 한 권 발간해냈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충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내신 책이 이게 이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그 책 아닙니까? 예. 예.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예, 지금 길을 잃은, 예. 혹은 이제 절벽에 벼랑 끝에 선 이 진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네. 앞으로 희망을 갖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함께 모색하려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진보 세력 그렇게 말씀들을 예.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대칭이 된다면 또 보수가 되겠죠. 예, 예. 도대체 진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뭐 진보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또 이념적으로 또 극단적인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보는 이제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복지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복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좀 어루만지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네. 뭐 저는 유럽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계열 그런 이제 이 복지나 고용이나 이런 걸 또 강조하는 그런 노선을 갖고 있는 뭐 정치 집단이다,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회민주주의. 네. 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네. 정말 이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예, 그렇죠. 뭐 자본주의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약육강식이라거나 이런 폐단들을 네.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보완하자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까? 네. 그런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저는 못하고 생각해요. 있다고요? 오랫동안 사실은 뭐 사회민주주의까지도 빨갱이 비슷하게 취급당한 적도 그렇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냐 독재냐 이러면서 이제 뭐 군사 독재에 몰아내는 것으로만 이렇게 또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좀 우리가 좀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계층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합해내는 그런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에 말씀하시기를 사회민주주의가 빨갱이로 오해된 적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좀 그런 시대는 갔죠 이제는. 확실하게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사회민주주의하고 그야말로 빨갱이는 어떻게 다르다.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을 인정하고 헌법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택하자라는 발상이고요. 네.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그런 무슨 혁명 노선이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면은 사회민주 정당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네. 그런 정당들이 집권을 함으로써 이제 복지국가로 성큼성큼 다가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런 이제 그 복지국가로 가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요구나 동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세력들이 과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우리 그 무상교육, 무상복지 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도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아주 주장하시던 거 기억납니다. 네.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정당 성공한 정당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유럽은 예,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네. 프랑스도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그런 사민주의 계열 정당들이 제1야당 네. 최소한 제1야당의 위치는 확보하고 있는 거죠. 독일에서는 뭐 3인당인데 네. 지금 이제 연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영국의 노동당. 영국의 노동당은 지금 이제 제1야당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렇게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또 그런 방금 말씀하신 복지나 고용이나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 과거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정당들이 있긴 했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김한길 그 새정치연합 전 대표의 아버님이 하셨던 네. 김철 네, 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뭐 통일사회당이라거나 뭐 사회민주당이라거나 이런 당들이 있었지만 대개 다 이제 군소정당으로서 크게 활약을 하지 못했고 또 그 시절도 보면은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당들이 제대로 나래를 피긴 힘들었다고 봅니다. 네. 뭐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이 되었습니다만은 좀 그것도 민주화의 결과로서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했던 것이고 이제야말로 어찌 보면은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특정 지역의 어떤 패권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서 기득권 정치를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네. 정책 중심으로 해서 네. 뭐 3인당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당도 필요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그리고 네.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노 전 대표님께서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몇 번 하신 거예요? 저는 2번 했습니다. 17대 처음 네. 국회의원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12년 선거에 당선돼서 19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네. 뭐 삼성 X8 사건 때문에 이제 조기 졸업을 하고 예. 조기 졸업. 예. 네, 그렇군요. 그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충전을 가지면서 네.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치도 조금 해보셨고 네. 또 지금 이제 밖에 나와 있어서 보실 때에 대한민국 정치판 네. 저기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잘 안 거죠. 돌아가는데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예, 뭐 100점 만점으로 보면 저는 25점 드리겠습니다. 25점이요? 아 그렇게 짜요? 작년에 네. 작년 말에 OECD에서 이제 각 나라 국민들에게 가입국 각 나라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조사를 했는데 네. 한국 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가 24.8%로 나왔어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그 조사에서는 이제 OECD 평균이 48%인데 네. 대한민국은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네. 국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여론조사해 보면 정부보다는 국회가 더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24.8%보다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친정이니까 잘 봐줘서 아하. 25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우리 정치도 좀 뭔가 변해야 할 시점이죠. 예,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들 경제나 문화나 네. 뭐 하다못해 스포츠나 이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유독 정치가 낙후되어 있다. 네. 또 낡은 방식으로 여전히 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국민들이 좀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점이 과연 그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갖게 했는지 잠시 후 4부에서 이어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와 함께 했고요. 4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네,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이 유출된 것이 문제입니까? 문건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8695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출이 문제겠지만 이 사안은 내용의 진위 여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위 여부가 꼭 밝혀져야죠. 9907번님께서는요. 유출자와 경로는 모르지만 비리의 폭로는 진위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해야 하지 않나요? 8806번님께서는요.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동시에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정치개혁을 말한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노회찬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특집. 노회찬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죠. 진보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시기에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복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원래 이 정계 투신하시기 전에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운동권 출신의 인사이죠. 예, 예. 그 젊었을 때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예, 저는 뭐 과거에 예. 이른바 이제 민주화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대통령도 직접 뽑지 못하던 그 시절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몇 학번이시죠? 저는 뭐 76학번인데. 76학번. 와, 한참 이제 민주화 투쟁이 정말 일어날 때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신 반대 뭐 이런 데 관심을 갖고서 예. 좀 조숙하지만은 이제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네.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뭐 데모도 많이 하고 학생 운동도 하고 그래도 이제 뭐 1980년 뭐 전두환 정권 그대로 뭐 서슬퍼르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그 노동자들 그래서 노동인권을 위한 운동을 하자 해서 뭐 용접을 배워서 그 공장에도 다닌 적도 있고 뭐 이러면서 노동운동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예.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고 예. 그래서 새롭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우리나라가 보면 뭐 다른 건 다 뭐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 같은데 유독 정치가 네. 다른 나라하고 많이 이제 다른 상태. 그래서 선진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이제 어느 나라든 보면은 집권당이나 혹은 제1야당이 그런 이제 진보 정당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정당이 여러 역사적 사정 때문에 이제 없는 걸 보고서 제가 진보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뭐 취업을 안 하고 네.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정치 창업을 하셨군요. 예. 그래서 뭐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제대로 된 큰 정당들에 들어가지 왜 당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이 정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좀 진보 정당이 재구실을 하는 건강한 진보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제 희망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진보 정당의 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처음에 이제 창당하신 정당이 민주노동당이고 2000년에 창당을 했고요. 네. 저는 뭐 그 당이 2004년에 그렇게 빨리 국회에 이렇게 10석이나 의석을 갖고서 진출할 줄은 사실은 별로 크게 기대를 못 했었는데 네.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민주화된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저런 주장을 하는 정당들이 필요하다는 좀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또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민주노동당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노동당이 그다음에 깨지죠. 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시간이 길죠. 내부에서 뭐 패권이다, 종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이 갈라지게 됐는데 실은 이제 패권주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진보 정당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게 강력한 정치적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런 좀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큰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통합적 리더십이 부족했고 네. 그 결과 당이 이렇게 4분 5일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거듭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또 실망을 끼쳐드리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일부 국민들이 이제 납득하지 못하는 네. 국민들 상식 수준에서는 용인하기 힘든 그런 이제 정치적 행보가 보여지면서 더욱더 국민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또 철회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까지도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이 쪼개졌다고 하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잘 아는 일인데 거기에 노선 차이가 있다. 그 운동권 활동을 하셨으니까 소위 그 당시에 젊었을 때는 NLPD라는 게 있었죠. NL은 뭐고 PD는 뭐고 그게 민주노동당에서는 어떻게 접합이 됐었는지. 예, 사실 NL이든 PD든 둘 다 일종의 그 변혁 노선입니다. 이른바 혁명 노선이죠. 그러니까 NL이라는 거는 민족해방혁명이고 PD라는 거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인데 그런 혁명 노선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 그런 암흑 같은 상황에서 그럼 혁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노선인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직선제 개헌도 했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면서 NL이든 PD든 그런 이른바 변형 노선은 더 이상 현실의 노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과거의 유산으로 넘겨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때의 그런 이제 발상도 남아 있고 네. 또 그때 그런 흐름들이 남아서 아직도 이제 NLPD 하니까 사실 이거는 현실의 어떤 정당 정치에는 잘 맞지 않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과거의 좀 뭐랄까 낡은 관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또 낡은 관념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제 이런 진보 정당을 하면서도 그런 과거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는 그런 좀 장벽이 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노 전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떤 쪽이셨습니까? NL이었습니까? PD였습니까? 저는 사실 스스로 한 번도 PD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고. 딴 사람들이 다 PD라고 그래요? 예, 뭐 그렇게 분류는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때는 혹시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NL도 아니고 PD도 아니죠. 예. 그건 뭐 옛날 얘기고. 변형 노선이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 의원, 아직도 국회의원이죠. 네. 그쪽은 NL 쪽이었다. 이렇게 뭐 흔히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분류가 되는 거죠. 그건 맞습니까? 예, 지금 뭐 통합진보당 전체가 뭐 NL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요. 예. 과거의 그런 운동권적인 구분 방식에 이렇게 구분 방식이 통용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좀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걸로 분류될 뿐이지.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지금 혁명을 하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로 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재판도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마리스타 수도원인가 거기서 네, 네. 있었다는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인데 근데 이제 그 당이 평소에 그러면 그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냐면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네.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처럼 살았으면 좋겠느냐 이런 그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여쭙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북유럽,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그런 좀 발달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네.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특정한 이념이라기보다는 그런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네. 스웨덴으로 가고 싶은데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당이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이다 보니까 네. 또 두 당의 경쟁이 마치 정치의 전부다인 양 네. 이게 보여지니까 다수의 유권자들은 그 두 당의 경쟁에 빨려 들어가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네. 제3의 세력들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이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그러면 듭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양대 정당의 네. 노선은 과연 뭐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누가 보더라도 보수 정당이겠죠.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슨 정당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에 이제 민주냐 독재냐 이럴 때는 민주 편에 섰던 당인데 네.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지금은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거냐 네. 복지국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세금이나 고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체성이 애매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뭐 저희와 같은 진보 세력도 그 안에 있고 네. 새누리당 같은 그런 좀 보수적인 네.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고 네. 중간적인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노선은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의 백화점식 정당이 아닌가. 네. 그것이 정체성의 위기이고 늘 그 당이 네. 다른 당들보다 더 불안정한 네. 새누리당의 견주어 보자면 뭐 불안정하게 행보를 하는 이유가 그 정체성이 좀 애매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쓰는 표현에 의하면 짬뽕 정당이다. 예,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정체성이 애매하다고 좀 보시는 거라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진보 정치를 추구하시는 네. 노 전 대표 같으신 경우에는
좀 더 같은 노선을 가진 네. 그 새정신민주연합 안에도 네. 진보적인 노선, 네. 진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뭐 사회민주주의적인 네. 노선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뭐. 예. 그럼 같이 뭉쳐서 이렇게 정치를 해서 그 노선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정당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잘 안 됩니까? 아니요, 뭐 저는 여전히 네. 그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만이 한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 혼자 거기 뛰어든다 그래서 달라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걸 뭐 바위에 돌 던져봤자 뭐.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뭔가 이런 만들어야죠. 예, 하여튼 뭐 많은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현상을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상을 타파하는 그런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론 삼아서 예. 노 전 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정치 경험도 있으시고 네. 또 진보 정치를 표방을 하시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추구하시는데 도대체 한국의 정치판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 불신을 받는지 뭐 또 개혁해야 할 과제가 뭔지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설명을 예, 뭐 가장 큰 불신은 네.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이 불신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 아까도 제가 통계를 인용했는데 한국 정치가 특히나 다른 나라 정치보다도 자기 나라 국민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는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이 심한 이유는 다른 나라 정치에 비해서 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도 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만나봤는데요. 뭐 다 자기 정치만 합니까? 아니죠. 뭐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많이 계신데 좀 각 당의 힘 있는 세력들은 역시 자기 정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권력욕이로군요. 예. 권력욕. 근데 그 권력욕이 예. 권력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네. 국민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한 권력욕이라기보다는 아하.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권력욕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은 순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지속되느냐.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하는 유지시키고 보존하는 선거제도 때문이다. 아. 지금의 선거제도가 네. 이렇게 기득권 정치하는 분들만 더 쉽게 살아남도록 네. 이렇게 좀 세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거제도가 지금 정치인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정치인들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네. 국민들에게는 정치 혁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장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제3당이나 또는 소수정당이나 특별한 생각을 가진 이념을 가진 또는 정책을 가진 정당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 이 양대 정당이 독과점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 라는 걸 지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자기 양대 정당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면은 대구 경북의 총선에서 네. 유권자의 40%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네. 다른 당을 지지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100%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민주당도 몇 명이 있고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다. 예,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점에서 고쳐야 된다. 네. 한 표라도 많으면 금메달만 있고 은메달, 동메달도 없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네.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고 이것들이 보면 이제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개혁도 외면하고 네. 국민도 알기도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네.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이 7% 지지하면은 예. 300석 중에 7%면 20석입니다. 예. 그럼 원내교섭단체 가진 제3의 당이 있어야죠. 네. 두 당만 가지고 늘 싸우다 보니까 네. 늘 보면 저게 극한 대립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담합하는 네.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대구 경북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 투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 네. 40몇 % 나오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100%다. 네. 한 당이 가져간다. 네. 호남의 경우도 좀 비쌀 거예요. 호남의 경우도 한 66%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예. 거의 80% 이상, 예. 90%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거죠.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 그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 계획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 지역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당들의 경쟁도 이렇게 활발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2등은 보장돼 있는 100석 이상의 2등이 보장돼 있으니까 네.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바꾸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불안해져야 국민이 편안하다. 네. 그 점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은 보수 정당이고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모호한데도 그건 불구하고 그 당이 유지되는 이유는 네. 네. 이제 그 당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정체성과 무관하게 사람이 몰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소수 정당도 이렇게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만큼 네. 국민의 지지를 10% 얻으면은 국회의석 한 30석은 보장되는 네. 그런 선거제도가 되면은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네. 소신에 따라서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자기 소신은 따로 있는데 당선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소신과 다른 정당으로까지 가고 네. 이런 것들이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정치로 이렇게 자꾸 네. 추락시키는 그렇군요.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정치인도 말이죠. 이 경상도 쪽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도 새누리당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그다음에 거예요. 호남에서 한 정치인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네. 요 그런데도 저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당선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정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특별히 정책 정당이 돼야 네. 그래야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투표할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것인데 예, 예. 아니 도대체 저 실례 말씀이지만 예. 짬뽕 정당이고 잡탕 정당이다. 이래서 헷갈리게 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로 바꾸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내년 내후년에 또 선거가 있으시죠? 예. 예, 또 출마하셔야 되겠네. 예, 술 마셔야죠. 예, 그게 뭐 저는 아직 현역 정치인이니까. 네. 사실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또 그걸 도망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도 잘 하고 해서 국민들의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앞으로의 노력이 더 있어야 되겠죠. 올 초에 동작구에 출마를 하셨었는데. 예, 지난 7월 달에. 지난 7월 달에. 예. 그런데 그때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예, 왜 섭섭함이 없겠습니까만은. 네. 제가 좀 더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해야죠. 네. 이거 상당히 큰 차는 가 아닌 예. 그런 차이로 이제 패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정의당의 방향에 네. 관해서도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의당은 지금 국회의원이 5석밖에 안 되고 네. 원내교섭단체도 아니고 정당 지지율도 5% 6%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나 정의당이 앞으로 이제 좀 다른 진보 세력들을 좀 더 이렇게 함께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역시 정책 정당으로 네. 아직은 힘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특히나 민생을 중심으로 서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진보 정당은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꼭 하나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역할이나 이런 걸 좀 더 키워내서 네.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를 좀 이루는 네.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원내 교섭단체 20명은 넘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소위 유럽식 좌파 정당이죠. 예. 사회민주당, 사회당, 네. 노동당 이런 장당. 그럼 집권도 아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죠. 유럽에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빨갱이로 오해되는 면이 있지만 이제 빨갱이가 아니다. 네. 아니고 정말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정당을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좀 더 많이 국민들이 호소하고 네.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도 다 산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해 나가고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한 지 이제 10년이 네. 예, 뭐 2004년 원내 진출로 보면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좋은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좀 지체되긴 했는데 저는 뭐 앞으로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고 네. 국민들도 그러한 정당이 제대로 우뚝 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내신 책에서 진보의 세속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거 무슨 말입니까? 예, 뭐 때를 좀 묻히자는 얘기인데. 때려 묻히자고요? 예,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세속화가 세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네. 아직 이 진보 세력들이 그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진보 정당이 그 합법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좀 운동권들 생각 같은 거 있죠. 네. 뭔가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그러고 가리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들 상식과는 좀 다른 어떤 자신들의 주관에 빠져 있기도 하는 네. 그런 아직까지 좀 세상과 속으로 못 들어가고 겉도는 면이 있지 않는가. 아, 네. 예, 좀 더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죠. 네. 현실주의 노선을 택하자는 의미에서 세속화를 이번에 좀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속화를 한다는 얘기는 좀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얘기도 됩니까? 좀 더 활동 방식에 있어서도 부드러워져야 네. 되고 뭐 북한 문제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노선을 갖다가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저 국회에서 말이죠. 네. 그 어떤 국회의원들은 소리 빽빽 지르고 말이죠. 예. 막 인상 쓰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대정부질의 같은 거 할 때.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왜, 뭐. 그 선진국 국회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뭐, 너무 투쟁적이고 싸납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완력이나 네. 고성이 아니라 그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을 제안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그런 이제 좀 뭐랄까 기술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요. 네. 한두 가지만 요즘 정치 현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로 며칠 전부터 정윤회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발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아세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예, 하여튼 저도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네. 보니까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 비서실의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 있다라고 문건을 만들고 네. 또 그걸 또 유출까지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걸 또 반박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뭔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권력의 핵심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집단 내에서 저렇게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그건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네. 위험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엄밀하게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네.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니까 대통령 측근들이 네. 이게 뭐 우리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는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렇게 사과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이 위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선 조직이 네. 국정을 농단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해보면 말이죠. 네. 대통령은 뭐 비선이 됐든 무슨 선이 됐든 여러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귀동냥도 하고 여론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거기서 비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비선도 있고 뭐 공개된 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 선들끼리 엉켜버리거나 엉켜가지고 싸운 줄 예, 알다. 서로 싸우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권력이 사적으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까지죠. 네. 예산이 아마 합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네. 치고받고 뭐 싸움박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 늑장 부리다가 이제 네. 열심히 요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한다고 보셨습니까? 좀 미흡했다고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일단은 그런 날짜를 지키는 게 가장 본질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국민들에게 합의하고 약속한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좋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 네. 뭐 담배세 같은 문제 네. 그런 세금은 사실 간접세로서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지는 세금인데 네. 좀 여유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재벌 기업이라거나 이런 그런 데의 어떤 법인세라거나 이런 좀 더 잘 사는 쪽의 세금은 안 올리고 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지는 세금은 올리면서 또 그 세금을 가지고 뭐 이 흡연 인구를 줄인다거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데도 쓰지만은 다른 데 또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라 살림의 부족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걷어서 채운다는 그런 지적을 참 받기 쉬운 선택을 이번에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이 세금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좀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통진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문제, 네. 그리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처벌 문제, 이게 재판이 최종 심의 이제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먼저 통진당의 정당 해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민주노동당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쪼개져서 견해를 달리하고 계신데 입장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정치적인 입장은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이 위헌 정당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 정당을 내버려둘 때 이 나라가 당장 큰일 나는 정도의 현존하는 급박한 위협 요소가 아니라면은 저런 정치적 생각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게 되고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이석기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뭐 공개적으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거는 능히 정치적인 비판이나 이런 속에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걸 또 내라는 보다도 얘기하는 거는 또 과도한 오히려 좀 공안 탄압이라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재판부에서 좀 잘 판단을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네. 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바라보고 계시는 입장이신데 지금의 청와대 또 여당 그리고 야당에게 꼭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를 신뢰하는 정도가 OECD 가입국 중에 평균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는 네. 24.8%라는 이 사실 자체를 정치권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자신을 위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이제 뭐 아직 절반 이상이 많이 남았는데 네. 자신의 그 대통령의 공약을 안 지키는 데 대해서 너무 대통령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과 한 번 없이.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다한다면은 다음 정권을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이 정치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합니다. 네.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서도 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국민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좀 환멸과 실망의 정도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밤낮 보면은 뭐 떼나 밀고 앉아 있는 그런 식으로는 국민들에 의해서 청산될 수도 있다. 저는 뭐 민심이 천심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개혁을 미루게 되면 국민에 의해서 개혁 당할 것이다. 네. 이런 저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스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요. 대한민국 정치 이거 개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서 다만 국민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와 함께 정치개혁 특집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스덤폰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네,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침몰했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조 산업의 명태잡이 트롤선인 501 오룡호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40분께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11명, 인도네시아인 35명, 필리핀인 13명, 러시아 감독관 1명 등 총 6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8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조 산업은 베링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 모두 사고 해역 주변으로 이동해서 구조 작업에 동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지요. 정윤회 씨 관련 문건 유출된 것이 문제입니까? 문건의 내용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2303번님께서는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래야라는 말이 있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568번님께서는요. 당연히 내용이 문제입니다. 정윤회 씨가 비서관들을 만나 보고를 듣고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 개입이 없었다면 그런 문건이 작성될 리 있을까요? 이번 일이 국기문란이라면 NLL 대화력 유출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길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0555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8695번님께 메가젠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나랑 시설 감독 안홍진 이택상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